똘똘아 안녕. 오늘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서 날씨가 조금씩 쌀쌀해진다. 그치? 오늘도 화이팅하고 아프지 말고 감기 걸리지 말고 잘해보자고. 오늘은 원 초등학교 때 원 배웠지. 원 동그라미 원에 대한 성질 몇 가지가 이제 새로 생기는 것도 있어. 성질이 생기면서 새로운 말들이 나타났어.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혼동되지 않도록 용어가 좀 여러 개 나오니까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 일단 이렇게 생긴 아이를 원이라고 하지. 원에는 제일 기본 되는 게 중심이라는 게 있지. 중심 이렇게 중심. 그리고 원에는 반지름이 있지. 반지름. 그렇지. 이걸 원이라고 하고, 이름 잘 기억해. 중심이 있고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쭉 그런 거, 중심으로부터 이 원 둘레까지의 거리, 이거를 반지름이라고 하지. 반지름. 그래서 원을 정의하시오. 정의란 말이 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중심으로부터 한 점으로부터 반지름,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찍어. 이렇게 툭툭툭 반지름 계속 찍어.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찍어서 만들어진 도형, 이걸 원이라고 그래.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 그걸 원이라고 한다. 얘는 평면 도형이지만 각이 없지. 사각형처럼 딱딱 꺾어지는 각은 없지. 둥그렇지. 그래서 원이 있고, 원 안에는 중심이 있고, 반지름이 있고. 이거는 초등학교 때 배운 거. 그렇지?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새롭게 나타난 것이 부채꼴이라는 게 생겨. 부채 모양 알지? 이게 손잡이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손잡이가 이렇게 생긴 이런 부채 말고, 이런 부채 말고, 접었다 폈다 하는 부채, 이렇게 쫙 펴지는 부채 있지. 이렇게 살이 이렇게 있고, 종이가 이렇게, 이쪽에 있는 종이가 대나무 살로 이렇게 돼가지고 쫙 펴지는 요 부채, 접었다 폈다 하는 부채. 요런 모양의 부채꼴을 말하는 거야. 이런 모양의 부채꼴이 아니고. 이거 아니야. 이거 이런 모양의 부채꼴이 원 안에 생긴다. 어떻게 하면 생기냐? 이렇게 반지름하고 반지름을 두 개를 연결시켜서 요 모양을 쫙 보면, 이렇게 생긴 요 모양을 보면 부채 모양으로 생겼지. 접었다가 마치 편 것처럼. 요거를 부채꼴이라고 한다. 부채꼴. 새로운 말이 생겼지? 부채꼴. 부채 모양의 도형이지. 도형은 부채꼴이라고 하고, 이 부채꼴이 생김으로써 다른 또 명칭이 또 생겨. 이 부채꼴은 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다 보니까, 이 부채가 얼만큼 펴지냐에 따라서 조금 펴지는 부채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아주 많이 펴지는 부채가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요 각도가 조금씩 틀릴 수 있어. 요 각이라는 게 생겨. 각. 이거를 중심으로부터 생긴 각이다 해가지고 이거를 중심각이라고 그래. 요거 아주 잘 기억해야 돼. 중심각은 부채꼴 안에 있는 각이야. 알았지? 부채꼴 안에 있는 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두 개 사이에 이루어진 요 각. 오케이? 그 다음에 각이 있고, 이거는 이름을 알지? 반지름, 중심각. 그 다음에 요게 생겼지. 요거는 원 둘레 위에 있는 건데, 실제 원 둘레만큼 한 바퀴 뺑 돌진 않고 잘려졌어. 이렇게 이만큼 딱. 이 잘려진 거를 호라고 그래. 이렇게 호라는 말이 또 어디 쓰여있지? 저기 바닷가 가면 해변가에는 호라는 게 있는데, 그런 비슷한 용어야. 육지의 끝 라인 호. 아무튼 요 부채꼴에 둥그렇게 생긴 요 부분, 원 둘레에 있던 일부 잘려진 부분을 호라고 한다. 새로운 용어들이 몇 개 추가됐지? 원이 있고 중심이 있고 반지름이 있었는데, 반지름 두 개로 이루어진 요 부채 모양의 도형을 부채꼴이라고 하고, 요때 이루어진 요 새로운 각을 부채꼴의 중심각이라고 하고, 요 원둘레에 잘려진 부분, 이 부분을 호라고 한다. 마치 피자 한 판을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잘라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이지. 피자 한 조각 모양. 이 정도 피자 한 조각이면 싸움 나지. 혼자 이렇게 거의 4분의 1을 다 혼자 먹어버리면. 그치? 보통 8조각으로 쪼개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요 부채꼴 꼭 기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 부채꼴이 나왔으니까 이제 부채꼴의 성질이 생겨. 성질. 부채꼴의 성질은 무엇일까? 부채꼴은 반지름이 있고 중심각이 있고 호가 있지. 이 반지름은 변하지 않아. 그치? 부채꼴이 어떤 모양이 되든 반지름은 일정해. 얘는 변하지 않는데 이 중심각과 그에 따른 호는 변할 수 있어. 그렇지?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겠지. 거꾸로 얘가 작아지면 얘도 작아질 거고. 그래서 이 중심각하고 이 호의 길이,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거를 좀 알고 넘어가야 돼. 포인트겠지? 그렇지. 포인트.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포인트. 우리가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알고 있지?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건 초딩 방식이라고 했지?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을 이렇게 씁니다.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이라고 쓴다. 이제 중학교부터는 반지름 곱하기 3.14 땡. 이건 초딩 방법. 중학교 수학에서는 좀 더 하이 클래스니까 파이 r 제곱이라고 그래. 이게 원주율이고 반지름이 r이야. 반지름은 r. 이렇게 쓰는데 요거의 넓이 구하는 거는 이제 다음 부분에서 자세히 다룰 거고, 오늘 해야 될 거는 요 중심각의 크기랑 넓이랑 호의 길이랑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중심각의 크기, 부채꼴의 넓이, 아까 호의 넓이라고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부채꼴은 넓이가 있고 호는 길이가 있지. 호의 길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알아본다. 이렇게 썼네. 그래. 피자 한 판이라고 생각하면 돼. 피자 한 판을 보통 8조각으로 나누지. 여기 중심을 잘 찍어서 이렇게 선을 하나 긋고 한 조각 한 번 칼질하고, 또 이제 90도로 피자 한 판을 돌려서 90도로 한 번 칼질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칼질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칼질을 한번 하겠지. 이렇게. 이러면 8조각이 돼. 한 바퀴를 뺑 돌면 몇 도? 360도. 360도를 8조각으로 나눈 거야. 그치? 그럼 이 한 조각의 각도는 몇이 나올까? 그렇지. 360도 나누기 8 하면 되겠지? 그치? 이거 45도가 딱 나와, 이렇게. 그럼 요 각 하나는 45도. 이거를 정확히 똑같이 나눴다 그러면 얘도 45도, 얘도 45도, 다 45도씩이야. 그치? 그렇게 되면 이 피자 한 조각의 크기는 다 똑같아. 피자 한 조각의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는 피자 한 조각의 넓이가 다 똑같다는 얘기야. 좀 치사하게, 그러면 이렇게 빵이 좀 두꺼운 것도 있고, 토핑이 많이 올라간 것도 있는데요. 그거는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이제 겉에 있는 면적만 보는 거다. 그렇지. 요 각의 크기가 같아지면 이 부채꼴 넓이가 똑같아지게 돼 있어. 그렇지. 8조각으로 똑같이 나왔으니까 1, 2, 3, 4, 5, 6, 7, 8이 다 같은 넓이지. 그러면 누가 한 조각씩 먹어도 더 먹는 사람, 덜 먹는 사람씩 공평하지. 그렇지. 근데 만약에 2조각을 먹어. 그럼 45도짜리 2개를 먹는 거야. 그럼 90도를 먹는 거지. 45도가 2배 돼서 45도에다가 2배를 해서 90도가 됐어. 각도가 2배가 됐어. 그러면은 피자 한 조각이 피자 2조각이 되지. 그럼 넓이가 2배가 되겠지. 각이 2배가 되면, 다시 말해서 중심각이 2배가 되면 넓이도, 부채꼴의 넓이도 2배가 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지. x가 2배가 되면 y가 2배가 된다. x가 3배가 되면 y가 3배가 된다. 그렇지. 이거 정비례. 잊어버릴만 하니까 또 한 번 나왔네. 정비례. 그래서 중요한 거, 중심각의 크기랑 부채꼴의 넓이랑은 정비례한다. 거꾸로 얘가 반으로 줄면, 넓이가 반으로 줄면 중심각의 크기도 반으로 줄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제 중심각하고 부채꼴의 넓이는 받고, 그 다음에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호의 길이도 똑같겠지? 눈치챘지? 이만큼이 호의 길이인데 45도일 때는 요만큼이야. 전체 둘레의 8분의 1. 그렇지? 8조각으로 쪼갠 거에 8분의 1인데 각이 2배가 됐어. 그럼 호의 길이도 2배 늘어나지. 이만큼 더 더해지니까. 그렇지. 그러면 중심각이 똑같이 2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2배가 되겠지. 또 역시 정비례. 이렇게.
정비례하니까 뭐 비례식으로 얘가 얼마일 때 얘는 얼마이고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 예상이 되지 이제. 그렇지.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모두 정비례 관계가 있다. 요거 아주 중요하다. 아주 중심과의 크기, 부채꼴의 넓이, 호의 길이. 이 부채꼴 안에 있는 반지름은 늘어나질 않으니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건 요거랑 부채꼴 중심과의 크기랑 호의 길이랑 부채꼴의 넓이야. 크기. 걔네 요게 아니야. 이건 세 아이는 정비례합니다. 얘들끼리 아주 친하지? 아주 공평한 아이들이야. 요 세 아이는 부채꼴에 있는 중심각과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는 공평하다. 정비례하다. 요거 아주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놓고. 그렇지? 원, 부채꼴에 있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성질을 배웠고, 그 다음에 추가로 부채꼴 원 안에 부채꼴만 나오는 게 아니고 새로운 이상한 거 하나가 더 생겨. 이렇게 부채꼴처럼 이렇게 선을 또 반지름을 긋고 비틀어졌네. 이렇게 반지름을 그어. 이건 부채꼴이 맞지? 저기 부채꼴이 맞는데 요 부채꼴을 여기 반지름이 만나는 요 점, 원 둘레인 요 점하고 여기 반지름이 만나는 요 점을 둘이 이렇게 이어. 이렇게. 그럼 또 새로운 선분도 생기고 모양이 좀 다른 도형으로 두 개가 쪼개져. 이거는 어디서 보나 반지름이지만 요 선분은 뭐라고 할까? 이 선. 이거를 나눈다고 그래가지고 나눌 할자를 써서 할선이라고 그래. 할선.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이거 활이 아니고 할이야. 분할 한다는 말 알지? 분할. 나눈다는 뜻이야. 그래서 나누는 선이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할선이라고 그래. 할선. 오케이? 할선이라고 하고 할선에 의해서 이 부채꼴 여기까지 이렇게 부채꼴이었는데 이게 이쪽은 삼각형이 돼버리고 이쪽은 뭔가 좀 쪼각이 하나 생겼어. 근데 이 모양을 잘 봤더니 활 모양이야. 활 모양. 그래서 이거를 요만큼만 요거를 활꼴이라고 그래. 활꼴. 얘는 할선이고 얘는 활꼴이야. 얘는 할선. 선이니까 직선. 요거는 활꼴 이렇게 얘기해. 그렇지? 그런데 활꼴은 활 보면 이렇게 줄을 당기는 부분 있잖아. 10이라고 그러나? 근데 그래서 요 당겨지는 요 부분 요만큼만 또 이름을 또 따로 정했어. 얘는 뭐라고 할까? 얘는 현이라고 그래. 새로운 용어들 많이 나온다. 이건 할선인데 할선은 또 이렇게 만난 부분 또 요만큼만 이름을 따로 정해가지고 현이라고 하고 그냥 할선이라고 해도 될 것을 아주 귀찮게 만들어놨지. 이걸 현이라고 그래. 현은 뭐냐면은 현악기 알지?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한 현악기 중에 기타라는 게 있지. 기타가 이렇게 목 부분이 이렇게 있고 쭉 내려와서 몸통이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 구멍이 뽕 뚫려 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기타 줄이 이렇게 지나가지. 그렇지. 여기만 보면 돼. 여기만. 우리가 소리를 내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튕기잖아. 보이니? 요 부분 여기 원 확대해서 요거라고 생각하면 돼. 기타 줄이 지나간다고. 요 기타 줄이 지나가는 요 부분에 요 찍찍 직선들 6개가 생기는데 요거를 현악기라고 그러잖아. 현악기. 대표적인 현악기. 줄로 이루어진 현악기. 그때 현. 쓸데없는 걸 얘기해 주려고 기타까지 그렸다. 현. 할선. 활꼴, 현. 이렇게 된다. 여기 부채꼴과 비교하면 부채꼴은 이름이 딱 구분이 돼. 중심각. 이것도 각이 있으니까. 얘는 호라고 그래. 호. 근데 얘는 할선, 현, 활꼴. 동일하게 얘 이름은 중심각이야. 이거는 같아. 부채꼴일 때랑 이름이 똑같고 이렇게 같아. 지금 오늘 부채꼴 했을 때 새로운 용어들을 배웠고 이제 이 부채꼴을 잘라내는 할선에서 잘라지는 여기 활꼴이라는 거하고 현이라는 것도 지금 배우는 거야. 그렇지. 요 새로운 게 나왔으니까 아까 부채꼴의 성질에서처럼 중심과 부채꼴의 넓이, 호의 길이가 서로 동등하게 정비례. 아주 셋이는 공평하다고 그랬지. 피자 한 조각 생각하면 된다 그랬지. 그러면 얘도 이제 그런 게 성립되는지 한번 보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중심과의 크기랑
할선은 뭐 변하지 않아. 그냥 직선을 그었으니까 중심과의 크기랑 이 현이랑 어떤 관계가 있을지. 그리고 이 삼각형이 하나 생기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랑은 또 왜냐면은 여기서는 부채꼴의 넓이를 구했잖아. 여기는 이 할선에 의해서 잘려진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 이 활꼴의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에서 이 삼각형을 빼주면 되니까 뭐 얘만 알아볼 수 있으면 얘도 어떻게 덩달아 따라다니게 돼.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 정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다 또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첫 번째 요 중심과의 크기하고 요 현의 길이랑 다시 말해서 중심과 크기랑 현의 길이랑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둘이는 vs 대결하는 거지. 현의 길이랑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번 밑에 원에다가 그림을 아니다 위에 원에다 그리자. 얘가 커지는 게 맞아. 그치? 얘가 커지면 각도가 커지면 이렇게 커지면 그치? 중심각이 이만큼 커졌어 이렇게. 그럼 현의 길이도 일단 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렇지. 근데 이게 2배 커질 때 2배 커지는지 한번 보는 거야. 여기서 중심각을 잡고 아까 했던 것처럼 45도만 한번 잡아보자. 45도니까 직각의 딱 절반 정도라고 딱 하면 되겠지. 이만큼 45도. 그러면 반지름, 이거는 부채꼴이지만 우리는 지금 현을 구해야 돼. 현. 직선을 못 긋네. 현을 구해야 돼. 현. 이렇게 지나가는 현. 이렇게. 요 길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길이라는 게 생겨.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2배로 늘려. 45도를 더 추가시켜. 이만큼 45도를. 그랬을 때 현의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구해야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 현을 1번이라고 하고 새로 그은 이 현을 2번이라고 해봐. 중심각은 45도에서 90도로 딱 2배 커졌어. 그러면 이 1의 길이와 1현의 길이와 2현의 길이가 딱 2배 차이가 날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2배 될까? 1 곱하기 2 하면 1 곱하기 1에 2배를 해주면 2가 될까? 2보다 좀 작지? 왜냐면은 2가 좀 작아. 왜냐면은 요 1의 길이랑 똑같은 길이가 여기 있어. 여기. 요거는 1의 길이랑 똑같이. 이만큼은. 그치? 삼각형의 길이, 세변의 길이의 관계 기억나지? 요거 2개를 더하면, 같은 1 2개를 더하면 2보다 길지. 요건 기억하지? 다시 말해서 1을 2배 하면 2보다 길어져. 그치? 딱 정비례하지 않아. 커지는 것까지 맞는데 정비례하지 않아. 이거는 정비례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 왜냐면은 이게 더 커질 수도 있어. 이게 만약에 지금 45도가 됐고 180도가 됐다고 쳐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돼. 이렇게 반원이 돼버려. 반원이 되지. 이 반원도 일종의 부채꼴이야. 중심과의 크기가 180도인 부채꼴. 반원은 중심과 크기가 180, 이거 기억해야 됐고, 반원이 가끔 문제로 나오니까 도인 부채꼴이 된다. 이렇게. 근데 이 반원은 또 보면 그냥 이 모양 그대로 활꼴이야. 활꼴. 여기 활꼴이라고 돼 있지? 이게 활꼴.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활꼴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게 그냥 반원 모양으로 된 거야. 그래서 얘는 부채꼴이면서 반원은 활꼴도 동시에 돼. 요거 하나 기억을 해놔라. 그냥 활 모양이지? 반원이면서. 그렇지? 그럼 활꼴이 있으니까 현의 길이가 나올 거 아니야. 현의 길이. 여기서 현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원 둘레에서 원 둘레 요 만나는 점까지. 얘는 이 안에 있는 삼각형이 안 생겨. 아주 이상하지? 그치?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고, 만약에 이게 180도보다 더 커졌어. 그럼 각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해봐. 이렇게 90도에다 45도, 180도에 45도를 더해. 그러면 225도인가?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이상한 부채꼴이 돼. 아주 큰 부채꼴.
그러면은 얘는 활골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렇게 생기지 않고 이쪽에다 그어야 돼. 이렇게. 오히려 180도일 때 현의 길이보다 더 줄어들어. 그렇지. 180도까지는 현의 길이가 좀씩 커지긴 하는데, 정비례는 아니지만 커지긴 하는데, 이 180도를 넘어가면 각도는 225도로 180도보다 훨씬 커졌는데, 현의 길이는 오히려 이쪽을 그어야 되기 때문에 180도일 때보다 더 줄어들어. 그렇지. 그래서 요거 중심과의 크기랑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는다. 어떨 땐 커지고 어떨 땐 줄어들고 약간 변칙성이다. 그래서 요거는 정비례하지 않는다라고만 기억을 해놓으면 돼. 오케이? 그럼 이제 중심과의 크기랑 현의 길이 했고, 현의 길이 이제 중심과의 크기랑 넓이를 해야지. 근데 활골의 넓이는 구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삼각형만 보는 거야. 그림을 하나 또 지워볼게요. 지워보자. 이렇게. 그 다음에 같은 중심과의 크기가 되는 거 하나 만들어 볼게. 여기가 지금 45도를 하나 만들어 볼까? 이렇게 45도 이렇게 했을 때 이 45도 때문에 생기는 현을 긋고, 현 때문에 만들어진 안에 있는 삼각형 있지? 이 삼각형과 그 다음에 이쪽 45도를 또 하나 만들어 볼게. 이렇게 생기는 이 삼각형. 이거 둘 다 45도야. 45도, 얘도 45도. 이렇게. 이렇게 생긴 이 두 삼각형은 합동이지, 합동. 왜? 반지름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 중심과의 크기가 같다. 두 변과 끼인각. 두 변과 끼인각. 무슨 합동? 그렇지. SAS 합동. 합동인 두 도형은 다 똑같지? 대응하는 변의 길이, 대응하는 각의 길이, 넓이까지 똑같겠지? 그렇지. 다시 말해서 이 삼각형, 이거 삼각형에 대한 이름이 없어. 근데 현으로 이루어진 삼각형 이렇게만 얘기하거든. 이건 현삼각형이라고 하죠. 우리는 현삼각형. 현 때문에 만들어진 삼각형이니까. 삼각형은 중심각의 크기만 같으면 넓이가 같다.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 같은 원에서야. 예를 들어서 원을 이만하게 그리지 않고 더 크게 그려놓고 중심과의 크기가 같은 현 45도짜리를 두 개 만들면 당연히 넓이가 틀리겠지. 피자 요만한 거하고 이따만한 피자하고 45도 조각을 냈을 때 이루어진 현삼각형의 넓이가 틀린 것처럼 조건은 같은 원에서야. 한 원에서 중심과의 크기가 같으면 그때 이루어진 이 삼각형의 넓이는 같다.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가 같으니까 현의 길이는 당연히 같다. 그치? 요거 꼭 기억을 해라. 다시 정리하면 부채꼴, 부채 모양, 중심각의 크기, 호의 길이라고 했고, 이 부채꼴에서는 중심각의 크기랑 부채꼴의 넓이랑 호의 길이랑 모두 정비례한다. 얘가 2배 커지면 얘도 2배 커지고 얘도 2배 커지고, 얘가 반으로 줄면 얘도 반으로 줄고 얘도 반으로 줄고. 오케이? 셋이는 공평하게 사이 좋은 사이다. 단 이제 할선이라는 게 나오면서 현으로 이루어진 이 활골이 생기고, 이쪽에 있는 우리가 이름 붙인 현삼각형이 생기는데, 요것들은 서로 비례하지도 않고, 비례하지 않는데 비례하는 것 같지 비례하지 않는 중심과의 크기랑 현의 길이랑은 정비례하지 않는다. 어느 순간까지는 커지다가 또 작아진다. 비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반원은 중심과의 크기가 180도인 부채꼴이면서 동시에 활골이다. 다음에 현 때문에 생긴 현삼각형 같은 원에서 현삼각형 중심각이 서로 같으면 넓이 같고, 왜냐면 합동이니까 각 같고 길이 다 같고, 이 길이 현의 길이 같고 넓이 또한 같아진다. 이거 반대로 돼. 한 원에서 두 현의 길이가 같대. 두 현의 길이 같으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합동이 돼. 왜냐면은 각은 몰라도 반지름의 길이 같고 한 변 같으니까 SSS 합동이 돼. 그래서 중심과의 크기도 같아져. 오케이? 중심과의 크기랑 비례하는 게 아니고 중심과의 크기가 같으면 현의 길이가 같은 거야.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현의 길이 같고 현 삼각형 넓이 같다. 이게 포인트다. 잘 보이지?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현의 길이 같고 현의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 오늘은 부채꼴, 새로 나온 도형 부채꼴과 할선, 활꼴, 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오늘 풀어야 될 문제는 613부터 629까지 613부터 629 페이지 105페이지 기본 문제. 문제 수가 많아 보이지만 기본 문제라 쉽게 풀 거야. 오케이? 오늘도 화이팅!